네, 질문을 좀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질문해 주셨죠? 누가 해주셨죠? 아, 네, 제가 했습니다. 네네, 교무실 라이프님. 2020학년도 B형 서술형 수법 문제. B형 서술형 10번 문항에 대한 네네. 질문입니다. 네,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 저 여기서 이제 작성 방법에서 1번 관련된 질문인데요. 거기서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애정 전기소설의 특징 두 가지랑 각각의 기능도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이거를 선생님께서도 수업에서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할 때, 일단 남녀 간의 결연의 과정이라는 특징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 있다라는 특징 두 가지가 드러난다라고 정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이제 가에서 찾아야 하는데, 가에서 이제 최 씨가 지은 한 씨가 거기에 삽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결혼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라는 걸 하나를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중략 줄거리 하고서 이제 두 주인 이제 철 씨가 죽고 나서 다시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런 비현실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통해 전기적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각각 기능을 쓰잖아요. 근데 이때 남녀 간의 결혼의 과정이라는 특징이 지니는 기능을 쓸 때 제가 그걸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수업을 들을 때 이걸 한 씨가 지닌 그 기능에 대해서 쓰라는 식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안을 쓸 때 한 씨가 이제 이런 소설 속에 들어있는 그 기능에 대해 쓰는 걸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남녀간의 결혼의 과정이라는 그 특징 자체가 이 이생규 장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써야 하는지가 조금 명확히 구분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기적 요소가 지닌 기능에 대해서 쓰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작품 속에 환상의 요소가 지니는 기능과 조금 대응시켜서 같이 살펴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환상의 요소가 지니는 기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인공을 현실 세계와 격리시키고 있다. 그리고 혹은 주인공의 소망을 이제 그런 비현실적인 요소를 세계를 통해서 실현시킨다라는 두 가지를 초점으로 두고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환상의 요소를 여기 전기적 요소가 지닌 기능과 같이 일치시켜서 답을 써도 되는 것일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2020학년도 B형 서술형 10번의 첫 번째 작성 방법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문항들을 좀 보시고요. 일단 핵심 질문은 지금은 전기 쪽에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인데 문제가 요 전기와 관련된 부분에 일단 좀 집중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일단 먼저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드리기도 했지만 어, 좀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쉽다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그 질문 우리 앞전에 나왔던 것 중에 뭐 소설 뭐 전개방 서술 방식의 뭐 기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과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을 묻는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론으로 갈 거냐? 아까 모두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체론으로 갈 거냐? 그러면 문제의 답을 쉽게 쓰려면 구체론으로 가야 돼요, 일단. 물론 어떤 문항의 경우에는 문항에 따라 맥락에 따라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체라는 건 제시된 내용으로 가자. 거기서 한번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탐색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전기 소설의 특징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죠? 근데 내용 파악하면 금방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기 소설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귀신. 일 수도 있고 있지만 조금 확장하자는 말씀 제가 수업 시간에 드렸었고요. 그러나 여기는 귀신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 이생규장전의 이 부분에서는 귀신이 등장합니다. 왜? 죽은 아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맞죠? 물론 이걸 뭐 환생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지만 맞아요.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 소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뭐로 잡으라고요? 현실, 비현실. 요건 개념입니다. 그러면 비현실적이다가 개념이에요. 요거는 확인하고. 그럼 보세요. 이거 잘 보시라고. 이게 개념이고 어떤 작품에 이 개념이 들어가면 그 작품에 따른 내용이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비현실이 무엇 때문에 비현실이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쉽게 요 내용을 요약하는 거야. 비현실로만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아내가 다시 뭐 환생했든가 돌아왔다든가 귀신으로 다 답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구에 속지 말라. 여러분 지금 수긍되죠? 환생을 했든 귀신이 되어서 왔든 그죠? 다시 돌아왔든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내용은 개념을 가지고 내용을 읽고 요약했다.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게 전기 소설의 이 부분의 특징이다. 이 제시문의 특징이다. 그럼 끝났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기능이다라는 거지. 도대체 그게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럼 또 이걸 자꾸 일반문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이때는. 지금 잘 우리가 참 쉽지 않은데 전기 소설의 개념은 가져왔어. 비현실적이다. 써야 돼. 이때는 써먹어야 된다고. 메타인지에서. 그 다음에 얘를 적용. 그 다음 단계 적용. 어디다가? 내용에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아내가 돌아옴, 다시 돌아옴, 환생함.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기능은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비현실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따져보자. 쉽게 가자고 쉽게. 길이 있어. 쉽게 가는 길이. 논문 안 찾아도 돼. 그러면 이게 전기가 아니었다면 어떻겠냐고. 전기 소설이 아니었다면 비현실적인 일은 안 일어날 거야. 그러면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죠. 맞아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 묻는 거야. 무슨 역할을 하죠? 자, 이 남자가 이생이야. 물론 이렇게 치마 그린 거 미안해요. 이거 무슨 뭐 왜 남자 치마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세요. 머리도 따겠습니다. 왜 여자만 머리를 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세요. 현실이었으면 없다고요. 단순하게 가자고. 근데 비현실이니까 나타났다고. 그 다음이 뭐야? 비현실이었어. 나타났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어, 그렇죠. 그것도 맞아. 그 앞전에. 그 전에 단계가 필요해. 그래. 뭐 어려운 단어로 제외해. 쉬운 말로. 어떻게 만나? 그렇죠. 쉽게 가자고, 쉽게. 어려운 말 쓸 필요가 없어. 이거 아닙니까? 비현실이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가 잘리네. 다시 만나는 기능. 단순하게 가자. 쉬운 용어로. 내용 파악만 되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찾을 때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의미를 잘 모르면 방법이 뭐라고? 단위어를 찾거나 유의어를 찾거나 이런 방식으로 비현실에만 집착해 있지 말고 현실적이었다면 아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못 만나잖아요.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았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어. 이건 비현실이야. 그럼 뭐야? 막 볼 수 있잖아.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을 뿐이지 다 가능해. 그걸 앞으로 이제 문제에서 해드리겠다 이거야. 근데 이건 누구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다
어디 논문 같은 거 뺏기고 자료 뺏겨서 쫙 이만큼씩 만들어 놓고 밑줄 쳐고 이게 이 안에 있잖아요. 밑줄 쳐고 이거 다 백날 봐도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걸 이렇게 도와. 이해됩니까? 우리 교무실 라이프 이해되시나요? 네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가는 거예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네네네. 네. 네. 하다가 네. 어, 내용 정해상의 기능으로 접근할 생각을 못하고 음, 왜 문제적 요소가 있을까 음, 하면은 죽었는데 죽어서 헤어지면 끝나지만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랑이 강조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 이 주인공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사고를 했었는데 잠시만요. 그 내용이 없어요. 본문. 있어요? 아니 아, 본문은 없는데 그러니까요. 음, 본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지식으로 푸는 거야, 문제. 다시 돌아갔다는 비극이 없어요. 보기에도 그렇게 주지 않아. 그럼 이 문제는 그 의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문 속에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에 접근을 그러니까 해주는 알겠어요. 주어집니다. 주어진다. 본문에 주던 보기에 주던. 답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론으로 가면 위험하다. 우리가 자꾸 만약에가 되게 좋은데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하고 멀어진 상태로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해. 근데 그렇지 않다. 지문 속에 다 있다. 요게 핵심이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너 전문도 읽었고 내용이 hin적으로 어떻게 이건 몰라? 나도 그게 다 전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왜 예전에 작품 이름 주고 그 비슷한 작품 골라가 윤동주 작품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음, 너 알고 있지? 음. 그러니까 누구나 알지? 풀어봐. 그러니까 이런 의도는 아니 되었다는 거죠. 그 문제는 그 의도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가 문제 속에 있는 거지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 윤동주 문제 같은 경우는 맞아요.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런 문제를 보면 여기서 겁이 나. 이거 모르면 안 되나 봐. 윤동주의 작품, 이육사의 작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냐고 나한테 요구하네. 그럼 얘를 이제 일반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작품도 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러냐 안 그러냐는 문제 속에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잘 보일 수도 있고 나의 수준에 따라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7월 때부터 무슨 기능을 키운다? 무슨 능력? 얼만큼 들어있는지, 얼만큼 적게 들어있는지를 그 눈을 떠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겪을 거예요. 일반어의 오류야, 그게. 이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다른 문제도 그렇게 묻겠지는 아닐 수 있다는 거. 해당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문제에 따라 거기에 집중을 한 후에 필요하면 없는 것도 갖다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있는 것만 쓰고 이게 정말 미묘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이야 나중에 이걸 지금 못한다고 어려워할 거 없고요. 그래서 그게 7, 8월 뒤에 나오는 문제풀이에서 직접 또 연습을 하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지금 의문이나 고민들을 말씀 주신 겁니다. 오케이? 네. 선생님, 네네.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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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말씀. 네네네네. 그러면 그 10번에서는 네. 같은 주제를 두고 네. 서사의 기능이 있고 서사적인 기능이 있어갖고 보면 이 보기 조건에 자꾸 기능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그럼 서사적 기능과 이런 기능, 일반적인 기능을 딱 봤을 때 자꾸 저는 혼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해야 네. 될지.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같아요. 이것도 지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충돌이 되는 거야. 일반적인 어떤 기능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일반적인 기능이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게요. 문법이다. 그뭐 국외음화다. 그럼 국외음화가 원래부터 있습니까? 그 개념적 이론은 어디서 나온 거죠?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게 있다고 봐. 원래부터 존재했어. 그게 아니고 그런 작품들이 쭉 나오고 서사적인 어떤 것들이 어떤 패턴이 있네. 그러면 그건 개별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나온 하나의 개념들이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조금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 질문도 서사적 기능이라는 그 질문도 문제 속의 답이. 그렇게 일단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어떤 서사의 기능이 있는데 이 작품을 냈어. 뭐 운영전을 냈어. 운영전이 있어요. 근데 작품은 운영전을 줬잖아요. 그런데 서사적 기능과 배치되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서사적 기능을 물었는데 운영전을 내줬는데 요 제시문을 줬는데 여기에 무슨 서사적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 서사적 기능과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으면. 그래 일반론으로 갈 필요가 없어. 왜? 이 안에 이미 운영전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전제입니다. 어렵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 속에 답이 있다. 내 안에 넣어 있다. 그걸만 일단 생각하시고 조금 풀 때 하시고 좀 이따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죠. 또 우리 교무실 라이프님 추가 질문 있으시죠? 아, 아까 그 전기저지 요소가 이제 특징 두 번째였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기능은 충분히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어떻게 사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남녀 간의 결혼의 과정이라는 특징에 대해서는 이거를 기능이 그럼 무엇인가를 또 지문 속에 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풀어 나간다면 이때 그 한시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다 지문 속에. 네, 그럼 그 한시가 지닌 기능과도 엮어서 사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엮어서 해야 하는 맞는데, 거. 네, 네. 맞는데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지문 속에 답이 있어. 그러니까 왜 재심문 분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라고 시켰을까? 송원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야. 못 봤을 뿐이야. 아는데 제가 말하면 다 아는데 걔를 인식하지 못하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우리 소설 분석하던 방식대로 그게 작업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시문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지금 중략 이전을 주었고 중략을 주었고 중략 이후를 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 그럼 중략 전은 뭐냐? 결혼했네요. 맞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근데 시를 보니까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되어서라는 말, 이런 말들을 좀, 물론 여기에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쓸 수도 있고, 이거는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지금 혼례를 치르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랬다가 어쨌든 혼인을 했어. 뭐가 안 좋았다가 좋아졌어. 중량을 보니까 죽었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슨 이 논문도 필요 없고 어떤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혼인했어. 근데 죽었어. 그럼 헤어졌다는 거죠. 만났다가 헤어졌어. 그리고 다시 만나. 이거밖에 없어요. 맞나요? 이게 아닌데 지금. 이승전쟁이 아니었죠? 운영전인가요? 뭐예요 지금? 어, 맞네, 맞네. 애정. 이번에는 애정으로 갑시다. 그러면 자, 애정 소설이니까 애정이 있어야 된다.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조금 폭넓어. 넓어. 그것만 쓰면 되기도 하는데 걔가 역할을 또 해주는 게 뭐냐면 시가 또 역할을 해줘요. 맞죠? 그 내용을 더 정서를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특징은 확인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에 혼인이 있다. 애정 소설은 반드시 내용에 혼인이 있다.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고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게 애정소설인데 가만히 이생존녀를 보니까 애정이 있네. 맞아요? 다시 말하면 혼인을 그 구체적으로 써줘야 된다. 답을. 왜냐하면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 그럼 본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 논문에 애정 전기 소설 특징 1, 2, 3, 4, 5 그러면 본문이 필요 없잖아요. 본문을 준 이유는 본문에 나타난 애정을 써라. 뭡니까? 서로 혼인을 했다는 거. 맞아요? 맞나요? 내용이 있잖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지문만 보자. 혼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또 질문이 한시도 거기에 톡톡한 정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한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한시를 통해서도 혼인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줄거리로 흐름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노래로도 혼인을 확인했다. 맞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기능입니다. 기능. 그런데 여기에 혼례만 있나요? 지금 읽은 내용 중에 혼례만 있습니까? 그래서 어렵다. 헤어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요 제시된 지문 안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어. 쉽게 말하면 혼인과 죽음으로써의 헤어짐이 있어요. 이 내용에는 맞아요? 그러면 애정 소설이라고 하는 더 커다란 범주는 확인하면 좋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아까 우리가 전기 소설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듯이 애정 소설의 개념도 필요해. 근데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 나는 좋은데. 그러면 제시문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제시문에 이미 있어. 뭐가 있죠? 방금 했잖아. 애정 소설은 잘 모르겠지만 이생규장전은 혼인하고 뭐 했죠? 조금 더 붙여. 내용. 혼인은 했는데 뭐에서 헤어졌어? 전쟁. 그럼 이 둘에 뭐가 생긴 거야? 방해. 그래. 그걸 우리가 혼사창애라. 이건 모티프야. 문제는 안 좋지만. 근데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애정소설은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애정소설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애정소설은 반드시 사랑이 들어있어야 한다가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깨방망이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생규정의 경우에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장애가 보인다. 큰 부류는 둘의 결연이 없으면 애정소설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좀 더 가볼까요? 좀 더 가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애정소설이라는 개념을 좀 더 공부하면 따로 1대1 결연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항상 예외는 존재하니까 어느 현상에도.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 우리나라 고전 문학사에 등장하는 애정 소설이라는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야 그런 거. 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갈래가 있잖아요. 애정 소설, 한문 소설, 뭐 국문 소설 이런 식으로 단편 소설 이렇게 애정 소설의 대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1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걸 우리가 보통 애정 소설의 짧은 애정 소설의 그 구조를 정한다. 두 번째, 남녀 간의 사랑이 있다. 결연이 있다. 또 좀 더 확장하면 장애가 있다. 그게 크게 보면 그러나 어떤 작품에 보면 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게 있다 그러면 그래 맞아 이걸 외워서 그러면 볼 필요도 없어. 다 그것만 쓰고 나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안에 근데 고맙게도 모든 힌트는 지문 속에 있다. 짜라지 지문 속에 애정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있고 헤어짐이 있는데 거기에 아픔도 있구나. 그 아픔이 홍보적인 아니라고 하는 둘의 사이를 갈라놓는 뭔가 방해가 있구나. 근데 그건 어디서 파악한다? 지금 제가 애정 소설의 일반론을 막 거창하게 말했지만
요 속에 들어있다. 지문 속에 딱 들어있다. 그거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애정 정기소의 특징은 혼인을 남녀가 결연을 하는 거죠. 내용을 정리하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도 그 역할을 한다.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야.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연결, 기능 뭐 지금 한시가 들어가냐에 대해만 물었지만 이것도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지문 안에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안 만났으면, 둘이 안 사귀었으면 어떨까요?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라고요. 안 만났으면, 이건 만났잖아. 아까 비현실, 현실이었으면 안 생겼을 텐데, 특징이, 기능이 안 나타날 텐데, 애정도, 이게 둘이 안 만났으면 어떻다? 이 여자가 죽었어. 상관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 어려워. 그래서 사유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디가?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애정 소설 속에 들어있는 일반론적인 특징이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서 없었으면, 애정이 아니었으면 안 일어날 일이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이게 애정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건 뭡니까? 바로 장애가 발생합니다. 핵심. 장애가 발생. 첫 번째, 한 가지는 아니야. 그래서 답을 조금 더 문제를 조금 더 조율해 줬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한시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벌써 몇 번 나온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구운몽 때도 나왔고, 뭐죠? 또 하나는 시를 집중한다면 정서가 들어가지. 감정이 드러나죠. 여기서 찾으라고 그냥. 일반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그랬어요도 되지만 이 안에서 지금 너무 기쁜 마음도 드러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좀 더 조율, 이렇게 차라리 구운몽이라는 우리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처럼 그때는 아예 직접적으로 물었어. 한 시의 역할을 물었어요. 그것도 기능하고 똑같아. 그렇게 물어줬으면 훨씬 편한데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능이 한 가지가 아닌 거야.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남녀 간의 결연이 있고 시도 들어가. 오케이? 그럼 특징은 뭐냐? 장애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고 시가 있기 때문에 정서가 표출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하나로 딱 안 묶여. 그래서 문제를 깔끔하게 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풀겠지만 구운몽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줬어. 구체적으로 이 제시된 작품 안에서 한시가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그렇게 명확하게 물을 때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그럼 문제를 잘 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야. 이 문제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하나로 딱 안 떨어진다.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무실 라이프님이 아까 질문하셨나요? 누가 네네, 제가 질문했습니다.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네. 어, 네, 그, 이제 장애가 아까 발생한다는 거 이제 일반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여기 지문 자체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혼인이랑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네, 그런 정보가 지금 특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남녀간의 맞습니다. 결연이 있다.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통해서 그럼 이게 결혼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그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를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헤어짐이라는 게, 또 여기 지문 속에서 헤어지고 있는 상황도 나오잖아요, 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결합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장애가 두 사람의 사랑에 반드시 사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별의 과정이 있구나를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결합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또 발생한다라는 거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쪽으로 가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걸 물은 아, 거야. 그리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다른 질문이긴 한데 같은 네, 문제 속에 있는 질문이에요. 네, 네. 여기 보기 지문 읽어보면 여기서 지금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나에는 현실성의 강화가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생규 장전에서는 현실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나 작품보다는 조금 덜 드러난다라는 뭔가 그 정도의 차이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생규 장전 속에 드러나 있는 현실성의 요소를 만약에 찾아보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간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자 하고 인간이 그런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런 게 현실적이라고 봐야 하는 것일지 어떤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 건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이 생겨서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일, 현실이라는 건 뭐 현실이다가 아니라 현실적이니까 우리의 네네. 삶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어떤 외부적 요인 때문에 헤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이잖아요. 비현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음, 지금 이생규 장전에서 비현실을 빼버리면 현실인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삶이니까. 귀신이 등장한 게 비현실이고 남녀가 사랑하고 홍원적의 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 진짜 이생과 최처녀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홍원적의 난과 같은 것들은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현실을 빼면 현실이 되겠죠. 반면에 운영전은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의 죽음, 그 다음에 그 김진사와의 둘 다 죽었어. 근데 꿈인 듯 아닌 듯 해서 다시 나타났어. 비현실이죠. 그럼 이걸 빼버리면 그 비현실, 그들이 꿈속이든 약간 애매모호한 그 모묘적 장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생규장전보다는 더 현실적이라는 게 남녀간의 관계 현실이고 홍보적인 난도 현실인데 운영전은 훨씬 더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수양대군 아니에요. 맞나요? 안평대군 시절 수성궁 그때 역사적 사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어디에? 내용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원님 질문할 게 이제 막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도 네. 호텔 그거 쓸 때 네. 애정 명서 네. 했을 때 굉장히 애정 전기소설 특징이 이 작품 내에서 많이 확인되고 제시된 지금에서 많이 확인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기능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결연이 전혀 나타난다 이건 특징으로 쓸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배응하는 기능을 제가 생각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웠어. 왜냐면 애정 전기소설이라고 이미 장르를 줬고 그러면 애정 요소가 발견된다. 나도 기능을 쓰는 거는 그걸 요구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청소년 삽입시의 기능으로서 인물의 심리나 정서를 본격적으로 요약해서 나타낸다라고 썼는데 그 이별을 겪게 되는 사건도 제가 고민했던 지점 중에 하나라서 근데 이제 만약이 아니고 이별을 겪게 되는 그런 혼사 장애가 발생한다. 이걸 특징으로 잡게 되면 기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특징이 아니고요. 그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은 혼사를 맺는 거예요. 혼사를 맺는 거. 애정은 혼사가 있어야 해. 그러니까 혼사가 있으니까 헤어짐이 있다니까. 아까 귀신이 나타나니까 우리 비현실에서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니까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안 나타났으면 못 만나. 그러니까 비현실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라고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고. 이게 원래 애정 소설의 특징이에요. 애정 정소설의 보통 특징이야. 원래 개념도. 근데 지문에 그게 딱 들어가게 잘랐어. 의도적으로. 이게 아기가 맞게. 방금은 이해가 됐잖아. 비현실은 이해가 됐잖아요. 현실이었으면 뭐라 할수 우리가 안 만나. 근데 비현실이니까 나타나게 된 거야. 만남으로. 맞죠? 애정이 없었으면 장애가 안 생겨. 혼사장애는 안 생긴다고. 그 여인으로 인한 무슨 문제는 안 생기잖아. 없으니까. 나 혼자 산다니까. 근데 생겼으니까. 만났으니까 장애가 생긴다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대응되는. 근데 어렵다. 우리가 하나씩 찾아러 갑시다. 지금 다 안 되니까 또뭐 추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해주시는 설명이 전쟁 그저 역사적 현실 사건이 아니라 애정 전쟁이 애정 소설이라는 거를 입증하는 요소이다라는 설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애정과 연계돼 있고 사실은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부분은 부분으로는 맞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김시습의 의도가 또 들어있는 거야. 그건 단순히 전쟁이 아닌 거죠. 그냥 시련이라고. 그러면 남녀 간의 시련이 아니야. 또 들어가면. 이생유장전은 남녀 간의 이야기인데 남녀 간의 이야기로 포장을 했으나 밖으로 나오면 자기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종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양대군의 사회적 세조의 그런 칼부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거의 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는 맞다. 그러나 전체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의 작가의 의도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안에서는 맞다. 내부에서. 어디에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집중해야죠. 김시습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무슨 뭐라 그래요? 그 표현론적 어떤 삶보다는 이 안에서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추가로 네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가 전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남녀가 혼인을 한 것이 애정 소설의 특징인데 남녀가 혼인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남녀가 혼인을 해서 장애물의 기능을 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어쨌든 전쟁이라는 건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물인 건데 이게 남녀 간의 사랑과 어떻게 연관 지어야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갔고 연관을 짓자면은 여기서는 전쟁 상황을 장애물로 포커싱 할 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남녀가 그러니까 이승과 최 씨가 이별했다라는 거를 장애물로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물은 이렇게도 나타나지만 이 앞에도 나타나요. 아버지가 못하게 했어. 쫓아버렸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연관이 없냐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그러니까 둘이 사랑을 안 했으면 전쟁도 상관이 없다니까. 전쟁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누가 죽건 저 여자가 죽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필연성이라기보다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의미가 있다고.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이 난 게 아니고 예스. 그러니까 다양한 거라고. 근데 아버지가 헤어지게 한 거는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 연결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네. 근데 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거죠. 어렵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차차 좀 더 가죠. 다음 단계로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풀다가 또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요건 이따 이렇게 진정을 좀 시키죠. 다음으로 또 나아가야 되니까. 네, 이제 또 좀 다른 거로 가죠. 시간은 우리가.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저도 이생규장전에서 질문인데, 네. 책에서 페이지 10쪽이거든요. 아, 교재인가요? 네. 네. 네, 제일 마지막 문단인데, 보면 첫 번째 줄에 두 가문의 신분 차이 또는 문벌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이 처음에 이 이생이랑 최 씨가 떳떳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신분 차이라는 걸로 일단 봐야 되는지 일단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그 10쪽에서 좀 옆으로 가면 이 신분 차이가 이 김시습의 처지 및 현실적 갈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사실 김시습의 문제는 일단 신분 차이 자체 문제는 아닐 거고 이거를 그러면 단종에게 충성을 다하고 싶지만 현재는 이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인지 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그 10쪽의 맨 아래쪽 이해와 감상 2의 맨 아랫 문단 쪽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신분 차이 또는 문벌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건 아마 이거는 문제가 아니니까 기출 문제가 아니니까
전편에 관련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혹시 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인가요? 재현님?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제가 최 씨랑 이생이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떳떳하게 사랑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최 씨의 신분이 높고 이생의 신분이 낮아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사실 왜 갈등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네. 다만 이게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남녀의 만남은 가문의 이렇게 부모님의 쉽게 말하면 허락이나 이렇게 뭐라죠? 이미 언약 정해진 어떤 뭐 약혼자 너 이쪽 집 교수랑 결혼해가 아니면 가능하기 좀 어려웠다. 우리가 지금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자유연애가 허락돼 있던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문벌적 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 그리고 그 허락받지 않는 쉽게 말하면 뭐 약간 뭐라죠 뭐 금지된 사랑까지는 아니고 허락받지 않은 사랑으로 인해서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거나 담을 넘어가면 이거는 유교 봉건사에서 지탄의 대상이야. 그놈이. 근데 그 아들이 지탄을 받으면 그걸 잘못 키운 부모에게 다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어떤 봉건적 의식, 유교적 의식, 그다음에 허락 없이 남녀 간의 교제를 금했던 그 분위기가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분 차이나 문벌 차이와 관련된 근데 그 앞부분의 해설이 필요해요. 또 앞부분에 설명이 부가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순조롭지 못하고 장애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분 내용상 그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있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흘려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혼례를 허락할 때 매파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얘는 우리 집안을 일으킬 능력 출중한 아이야. 그렇죠. 상대 집에게 우리 아이 대단한 아이라고. 백과에 급제할 아이라고 말해요. 다만 집이 여의치 못함을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하고 안 맞는다. 지체가. 그 말은 뭐 가문이 뭐 아주 낮은 그게 아니라 아마도 약간 뭐 좀 이제 아버지 때에 급제를 못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 속에서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내용상으로도.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내용 속에 있다. 지체가 서로 좀 양반이긴 하지만 지체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봉건 사회에서 남녀 간의 만남이 자유연애가 불가능했다. 그런 시대적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었을까요, 재현님? 네, 됐습니다. 네. 네.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신분 질서나 공간제 사회는 그 아버지 이생의 아버지랑 그다음에 그 최 씨의 부모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처음에 이생이랑 최 씨가 그 그러니까 3일 밤을 보내죠. 보낸 이후에 그 이생이 그 본인의 사랑에 대해서 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눈치를 봤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어떤 신분 질서나 그런 것들이 공간제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유교적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본인 스스로 충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생이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계속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게 부모님께 미안할 짓이다. 그러니까 나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눈치를 본 이유가 저는 어떤 신분 질서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본인의 사랑을 좀 저버린 거다라기보다는 그냥 부모님 눈치를 받고 어떤 유교적 덕목으로서 그러니까 충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충
보다는 효고요. 아, 효가 더 맞고, 네. 맞아요. 효가 맞고, 봉건 질서라는 건 신분과 유교적 도리를 다 포함해요. 그러나 이제 보시기에 그 부분이 신분 여기에는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 신분 차이 또는 문벌 차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둘의 사귐 이후에 뭔가 불안해하거나 하는 게 신분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그것도 또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문에 뭔가 좀 해가 되는 내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것도 이제 부각되고 그 안에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신분이라는 표현이 노비냐 이러고보다는 좀 지체의 차이, 조금 더 나은 집안이냐, 조금 덜 집안이냐의 표출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의식도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분 차이다. 한 사람은 양반이고 한 사람은 노비고 이런 신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잘 나가는 집안, 우리는 조금 못 나가는 집안의 의식도 사실 크게 보면 조금 포함될 수 있다. 이제 신분이란 말이 워낙 강하니까 좀 순화시켜서 그런 의식도 좀 포함될 수 있다고 좀 볼 수. 왜냐하면 같은 만만한 집안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나 저쪽 나 S가 하고 나 연결 좀 시켜 이럴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그런 자기도 그걸 알 거라는 거지. 내가 급제해야만 우리 집안이 일으켜지고 이제 그런 아마 릿 의식에는 그걸 이제 통틀어서 조금 더 봉건적 유교적 의식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세기정전이 이렇게 쉬운 작품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참 우리가 논의할 게 많네. 네, 또 뭐 같은 작품도 좋고 다른 작품도 좋고. 아, 네. 신화 관련해서 주몽 넘어가나요? 이생규장전 넘어갈까요? 다른 분들? 네, 일단 넘어가시고 또 추후에 그러면 이제 다른 작품입니다. 주몽. 그래서 교수님께서 기계도가 조금 네.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인물 관계도의 장점은 주몽과 금화가 서로 그러니까 금화의 아들 금화의 아들이 서로 라이벌 관계이고 둘은 어떤 혈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설명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금화와 주몽이 이복 형제구나. 해부랑 주몽이 해부랑 주몽이 이복 형제고 따라서 주몽과 금화도 그러면 조카 사이가 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관계도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그 핵심은 그 이제 여기 나온 게 전문이거든요. 전문의 일부 뭐 전체는 아니고 하여튼 전문. 여기에서 따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좀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요 안에 나와 있는 관계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형제 관계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네. 그냥 부부의 왕, 뭐 금화, 그죠? 그 다음에 주몽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주몽의 가계도가 나온 거예요. 네. 금화의 가계는 확인하기 어렵고 여기서는 네. 주몽은 아버지가 해모수고 네. 그렇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해모수, 유화, 주몽. 그렇죠. 그리고 금화는 그냥 부부의 왕. 네. 이해되시나? 네. 그런데 어머니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아이를 낳았고 네. 잠시 동안 그 부여에 사는 거죠. 네. 주몽이.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고구려를 세웠다. 그러면 해모수는 누구냐? 천재의 아들이고. 네. 둘 다 신적인 인물이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단군기에 이르기를 단군이 서와 하백에 딸과 성관하여 아이를 낳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그럼 단군은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우리 말하는 단군.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단군 신화의 단군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네. 금화의 할머니가 유화라고 했죠. 누구요? 누가? 금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보지 말라.
이 전문 여기서는 따로 분리해서 금화는 그냥 한 나라의 네? 한 나라의 왕이고 주몽은 아직 그 태어나기 이전에 해모수와 유아가 사랑을 했고 거기서 태어났고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냐? 금화의 땅에서 태어난 거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 고구려를 건립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근데 전문에는 그 교수님께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네네. 그 당군이랑 유화가 관계를 맺어서 네. 해군 당군이랑 유아가요? 네. 단군이 이사의 하백의 딸과 상관하여. 근데 이때 하백의 딸이 유화잖아요. 그러면은 단군이랑 유화가 관계를 맺어서 해부르를 낳았고 해부르가 아니 금화가 해부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계도를 명확하게 따지기도 어렵고 이게 사실인 것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금화는 금화대로 부의 왕으로 그냥 지칭을 하시고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게 죄송합니다만 지칭하고 주몽은 해모수와 유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냥 전개시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하얀 세계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 기록이 몇 개가 있어 또 있고 여러 기록들을 이제 또 참여하기도 하니까 뭔가 진짜 가계도가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되게 따지다 보면 뭐야 얘네들이 뭐 사촌이야? 이제 그게 핵심은 아니고 워낙 오래된 문헌에서 다양하게 바라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 족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안해요. 내가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핵심은 금화는 부여의 왕이었고 주몽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천신들이 만났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건 그거라고. 주몽의 탄생에 기여한 분들은 하나는 천신, 하나는 모래신.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태어났는데 독자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금화의 땅에서, 금화의 집에서 주몽이 태어났고 신이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이한 뭐 새가 품어주고 기이한 어떤 게 있었고 그래서 불안해서 금화의 아들이 있었고 이렇게 갑시다. 네,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복잡하게 수업 시간에 설명 죄송합니다. 네, 괜히 잘난 척하려다가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저 기출 질문. 네네. 언제요? 15년? 우리 찾아봅시다 잠깐. 네, 잠시만요. 우리 작품과는 관련 없고 여기 뭐야? 수업했던 작품은 아니고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던가요? 그건 아니고 부모 네, 네, 2015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15년도 사건이고요. 네, 여기서도 서울시 네네. 이제 기능이 나오고 그걸 작품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쓰라고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그 첫 번째 작성 조건에 보면은 그 기억 미인이 따로 있고 이게 각각 사건에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되는지 서술하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진채고 그 첫 번째 여자를 만나기 전에 그 지었던 양류사라는 시가 나와서 이 시의 기능은 이 시는 그 양소희와 진제공이 만나게 되는 사건의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있고 쭉 내용이 이어져 있는데 그 니은에는 이것도 시가 나오는데 이 시의 내용은 나중에 전쟁 나고 양소희는 이제 잘 돼서 황제총에 받고 진채공을 몰락해서 도망다니다가 궁녀로 가게 돼가지고 또 우연히 또 거기서 잘 된 양소희에게 황제가 그 부채 궁녀한테 글 좀 써줘라고 해줘서 다 이렇게 노동을 했는데 그 진채공이라는 그 궁녀가 그 보고 어떻게 막 나 옛날에 뭐 양류사로 이렇게 화답도 했었는데 갑자기 막 그 부채에다가 자기 글 쓰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그 시가 니은에 있는 시인데
여기서 어떤 사건을 계기가 되는지 서술하려고 나왔는데 음. 그러니까 제가 사건이라는 거를 너무 약간 좀 심오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니은에 있는 이 시는 그 시가 나중에 들키잖아요, 황제한테. 얘는 궁녀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딴 남자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에다 구구절절 사랑의 시를 떠났고 그에 들켰고 천자를 알았고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이길래 이 부채에다가 이 시를 썼지? 그래서 천자가 그 시를 통해서 양도요라는 내 아낀 신화와 내가 제 후보로 삼으려고 맘먹었던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 질문에 맘먹었던 그 궁녀 사이에 뭔가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계기라고 저는 이제 그거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이라는 게 너무 그걸 알게 되는 게 어떤 사건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파악을 한 것인지 굉장히 욕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더 좋을지 그것도 이제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송원이 제시문 분석을 끝까지 해야 되는가? 똑같은 거. 지금 거기까지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그 쉽게 말하면 내용 파악을 요약한 거죠. 거기까지. 근데 끝까지 안 갔어. 어디까지 하다 만 거야. 쉽게 말하면. 거기까지가 맞아요. 그 있어. 확실해 내용. 그리고 또 그 내용이 포함돼요.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왜 끝까지 안 갔을까가 궁금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하다가 만 느낌. 그럼 더 가보면 뭐가 나올까? 있는데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지문 속에 답이 있다는 것. 거기까지 잘 왔어요. 아주 잘 생생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더 가면 뭐가 되죠? 끝에 있어요. 지금 마지막 부분을 안 한 거야. 말을. 그 위까지는 다 했고 너무 잘해. 죽을 죄를 용서해 주는 조금 더 아까처럼 이렇게 활발이 아니라 생생하게 이해한다면. 알게 된 거 맞아요. 거기까지 한 거야. 그들의 관계를 왕이 알게 된 건 바로 위의 내용을 요약한 거야 결국은. 잘한 거예요. 그 밑에 마지막.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읽어볼게요. 제가 끝부분을. 어디 갔어? 그 니은 바로 밑에 상이 말하되 임금이 말한 거죠. 너 무슨 사정이 있도다? 너 누구랑 만나지라는 말이죠. 그 말이. 다만 무슨 말이야 이게. 분명히 누구를 사귀는 것 같은데 너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이렇게 시작한 거야. 일단은 시작을. 여기서 죽이겠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다음 대사가 뭐냐? 이게 바로 지금 진씨한테 한 말이 아니라 신하한테 한 말이라고. 부채를 줬다가 다 걷어온 거야 사실은. 여기는 없지만 하여튼 더 내용을 추가하면 양소의 부채를 하나씩 써서 줘서 다 받아가지고 간 거야. 갔는데 왕이 생각해보니까 그 글씨가 아까운 거야. 아씨 내가 가질 건. 다시 회수. 근데 이미 진시보 뒷면에다가 또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가질 줄 알고 썼는데 내 심정을 다시 가져오라니까 겁이 난 것이 덜 거. 그럼 왕이 보니까 얘 봐라 뭔가 야 김신아 얘 이상한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 진녀의 재주는 도리여. 그러니까 여기서 죽여버려야지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당연하지 맞아요. 1대2 그러니까 궁녀는 임금의 소속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당연히 어떤 사정이 있으면 안 돼. 개인적인. 근데 여기서의 표현은 잘 쓰네.가 이미 한 번 나왔어. 근데 이거 아까 빼먹었어요. 핵심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시간에 독서 과목에서 제시문 분석하잖아요. 지문. 그때 핵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핵심이야. 자, 그 다음 가면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온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걸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 고백하고 사형 먹고 죽어야겠다. 라고 죽여주십시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또 한 번 해. 상이 잘못 잔인히 여겼다는 건 뭐 이제 한자가 어려우니까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처사 아니야. 근데 한쪽 마음에는 짠하다 이거지. 사연을 들으니까. 아유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왜냐하면 이 집안이 어떻게 몰락했다는 건 황제가 알고 있거든. 영모 비슷하게 아버지가 걸려들어서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얘는 궁중에 노비로 들어온 거야 사실은. 그랬다가 이제 눈에 띄어서 조금씩 올라온 거죠. 그 사연은 알아. 집안이 그렇게 풍비박산 나와서 그러나 이 남녀 관계 저기 성진 아니 누구 성진 아닌데 소유와의 관계는 몰랐던 거죠. 이제 종합 스토리를 알게 된 거지.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죽여달라는 것도 진 씨가 말한 거고 위에서는 그래서 다 말했어. 그러니까 말하되 내 이르되 양수하러 혼인 양수하라는 건 이제 성진이죠. 소유 언약하였더냐 가히 언약을 하였더라 하니 가히 기록할 수냐 하니 진씨 지피를 청하여 써드리니 상이 보고 여기에는 노래가 지금 안 나온 거예요. 뭘 또 적어드린 거야. 그때 했던 뭐 노래들. 그러니 놀라가서되 내 죄, 이거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는 죽어 마땅한데 네 재주가 가히 아깝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또 추가로 뭘 할 수 있다? 황제가 단순히 진 씨를 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 씨를 여성으로 하급 궁녀로 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도 보고 있긴 하나 굉장히 뭐를 중하게 여긴다. 그치. 문인적 재주를 중하게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래 놓고는 본 거야. 이제 또 다시 쓴 글을 재주가 아깝다. 두 번 나온 거죠. 너를 본디 사치 못한다. 죽인다는 거죠. 너는 본디 죽여야 돼. 또는 용서야. 죽이는 게 아니라 용서할 사자야. 못할 것이로되 어매라는 건 누이 동생, 공주. 너를 사랑하는 거로 사나니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 니은의 기능. 양수를 접시는 거. 방금 말했던 건 뭐라고 썼다고 했냐면 왕소유와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왕이. 맞잖아요? 근데 더 읽어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얘가 시를 여기다가 이렇게 안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체가 둠으로 갈달구나 이렇게 안 쓰고 이거는 좀 새겨 들으세요. 삐 할 거예요. 나중에 삐. 개자식. 이 시를 그렇게 이렇게 안 쓰고 아름답게 안 쓰고 부채 뒤에다가 이게 지금 양소희가 써서 준 부채 아닙니까? 뒤집어 놓고 X자식 이렇게 써놨다 이거야. 만약에 그렇게 썼다 칩시다. 그걸 왕이 가져오라고 했어. 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쓴 거 뭐야? 말해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그 얘기도 안 했겠죠. 계좌 있을 때 제주를 범직 이렇게 안 했겠죠. 맞죠? 그러나 뭐는 있다. 얘가 얘랑 사연이 있구나. 그럼 데려와서 어떻게 했겠어? 너 그때 아니지 아직 아니지. 너 그때 있었던 일 소상히 써. 그럼 또 쓰겠죠. 뭐 시를 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자식이 막 하고 맞춤부터 틀리고 띄어쓰기도 틀리고 엉망진창 글을 썼어. 그럼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다? 왕이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꺼져. 또는 그래 죽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왜 살리냐고 그랬냐고. 너의 문인적 재주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시가 하는 역할이 모두 될 수 있는 거야. 딱 하나로는 안 떨어져. 그래서 둘의 관계를 왕이 캐치하게 되는 거 맞아요. 또는 독자가 알게 되는 것도 맞고 또 하나의 뒤에 내용까지 겹치면 더 풀면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시를 통해서 왕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 진씨는 뭘 가졌다? 문인적, 시적 재주를 가졌다. 하나 하고 또 있어. 뭐야? 안 죽었어. 어쩌면 여기 있는 것만 한 거야. 자꾸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서적기는 이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 무슨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읽어봐서 정리해봤더니 그리고 자꾸 내용을 재구성해봤더니 결국 그거구나. 이 시 하나가 만약에 이 시 하나가 여기에 딱 있는데 이걸로써 진 씨가 어떻게 됐지? 라고 한다면 왕이 알게 됐고 스토리 그대로 1. 왕이 알게 됨 2. 진 씨 글 연락 잘 씀 시로써 3.
안 죽었어. 그건 결국 문제가 마치 서사적 기능에 무슨 개념적인 걸 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뭘 물어본 거다?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다. 근데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주민등록 수하고 어. 문제가 주어진 게 음, 아니고 음. 그게 어떤 사건을 계기가 되냐고. 그러니까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죽지 않은 것도 어. 죽지 않은 어. 것도 어떤 사건이라고. 그렇죠? 안 죽었으면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건을 막 누가 막 칼로 찔러야 되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지금 어. 사건이라는 음.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까지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용을 그냥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사건의 개념보다는 내용 파악이 조금 더 섬세한 게 필요한 것 같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거를 이해를 했는데 그 사건 근데 이렇게 용서해줬는데 제주를 보고 용서를 해준 것까지도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사건의 계기라고 내가 써도 되는 건가? 이렇게 좀 고민이 돼서 저는 맞아요. 여기서 그냥 끄는 거였거든요. 그냥 위에서. 근데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은 막 뭐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서사에 따라서 그냥 죽지 않은 거 정도도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많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양쪽에 있는 A와 B가 서로 막 눈싸움을 했어. 갑자기 감정 싸움.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자동차 사고가 나고 누군가 누구를 뭐 칼로 베고 말싸움을 하고 이것만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좋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 미행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가서 죽지 않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사실 그 죽지 않은 것까지 가게 된 그 자체가 왕이 알게 되는 그게 먼저 그 먼저 선행이 맞아요. 돼야지 되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그럼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 건지 결색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식으로 지금 자꾸 이제 최근에 자주 나오는 문제식으로 따지면 더 줘야 돼. 뭔가를. 박스를 쳐주든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달라고 내주는 교수가 오면 좋은 거죠.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없으면 다 써줘야지 뭐 그 부분을. 황제가 결국 허락하게 되고 그걸로써 또 허락이지 알게 되고 근데 알게 되면서 사실은 연결되면 그 사람의 문인적 능력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살려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버린 거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 거야. 중간중간. 전부 다 이렇게 최근처럼 딱 잘라서 여기에서만 찾아. 이렇게 되면 좋은데 내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괴로운 거야. 이 답을 써야 되는 그럼 요 앞에까지 써야 돼. 두 개를 묶어 써야 돼. 세 개까지 묶어 써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내주는 사람이 명확하게 왕까지 갈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갈 건지를 추가 보기를 주어서 한정시켜주는 게 우리의 이런 혼란이 없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그게 없다면 그런 세밀한 제한이 없다면 묶여있는 거 아닌가. 그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답답한 부분이고 또 앞부분만 썼다고 채점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도 알 수가 없어. 내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채점 이걸 막 동그라미를 쳤는지 X 그래서 서술형이라는 게 왜 답안도 공개 안 하고 내가 채점된 내 OX 점수 몇 점 하는 안 내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 거.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사실은. 답도 주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내 채점지에 부분적으로 몇 점을 맞았는지도 전부 알려주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도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앞에만 썼어. 그럼 맡겨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답안지가 실제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채점하는 공간에 가서 예시답안이 있을 거고 유사답안이 있을 거고 거기도 없는 답안이 나온다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경험을 좀 해보면 좋으냐 하면 나중에 이제 학교 가면
분명히 이거 답이야. 이게 답이야라고 생각해요. 내는 사람은. 답은 이것밖에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를 아이들한테 서술형이나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상천외한 답이 나와. 근데요, 그 답을 가만히 어떤 거는 다 X야. 근데 어떤 답을 보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객관식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건데. 근데 마치 우리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 이거는 완벽한 객관식 문제와 똑같이 나올 거야. 채점도 그렇게 될 거 하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답했던 그게 답이 될 2점 딱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음 해에 나오잖아? 그러면 채점자가 바뀌어. 출제 교수도 바뀌고 유사답안도 바뀔 수가 있어. 그럼 거기까지 쓴 건 급시다. 그럼 긋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답답하다고요.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가장 골치 아픈 답답. 이거는 뭐 어떤 명확한 선이 있어. 있는 문제도 있고 기평도 확실한 게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선을 주어서 이거를 벗어나면 이건 무조건 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있어. 우리 나오는 문제 중에. 근데 어떤 문제들은 범위가 뭉뚱그려져 있어. 근데 이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도. 근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대치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입장은. 왜 이것만 답이 아닙니까가 아니라 그게 그어질 수도 있잖아. 여기 경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안전할까? 하는 그냥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 내가 답이 아니야.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여튼 또 차근차근 헤쳐갑시다. 여러 가지로. 그것들을 좀 더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모아보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놀부심이나 좀뭐 화남, 답답함 이것도 좀 이해가 된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은 아니다. 다만 왜 이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돼요? 그럼 나 어떻게 하죠? 여기에는 너무 매몰되지 않아도 그 비슷하게만 가면 아마 채점될 가능성, 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은 유연하게 일단은 좀 진행을 해볼게요. 좋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게 지금 본인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미 2015년이잖아요, 이거. 10년도 더 된 똑같은 사실은 반복된 질문들입니다. 모두가 하는 거. 내년에 이제 새로운 분들 오잖아요. 똑같이 질문해요. 맞아요. 예, 또 다른 거 혹시? 네네. 두 번째 네네네. 이어서. 문제가 네. 첫 번째 작성 조건하고 그 두 번째 작성 조건은 아예 분리해서 제시한 게 아니라고 네네네. 생각을 했어요. 네네. 기억과 미래를 근거로 해서 또 그 고전 정보에 삽입된 시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이 니은 같은 경우에도 니은이 어떠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 고전 기능과 또 근거니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첫 번째가 흔들리니까 두 번째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 기능이.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난하게 하지만 기억을 근거로 하는 거는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또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사면의 두 번째 작품 조건에서 그 사면에 초점을 좀 두고 그 이런 서사의 전개에 그 시가 개연성을 유발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가 없었으면은 그냥 진실은 동료로 살아갔을 것 같아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뭐 황제가 뭐 대주를 알게 되기도 했고 뭐 나중에 여기는 안 나와서 그게 쓸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 공주의 시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걸로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근데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사건의 어떤 개연성을 좀 유발하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썼는데 사실 설명이 스스로 좀 부족한 애매한 것 게 또 같다는데 있는 거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맞아요. 네. 다만 위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맞아요. 위 문제와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되느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는 시만 같은 그리고 시가 시니까 어찌됐건 니은을 보면 니은의 시를 읽어야겠죠. 시를 일단 읽어야 돼. 시를 이때는 또
그럼 어떻죠? 내용에 보면 시 자체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여튼 그죠? 과거를 봤죠. 맞아요. 일단 읽어보면 뭔가 후회도 있고 반성도 하고 뭐 좀 쓸쓸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그렇다 해도 좋고 쓸쓸하고 뭐 자책하고 그렇다 해도 좋아. 이 시의 기능은 그걸 드러내니까. 이 지금 시는 진체봉의 쓸쓸함, 뭐 자책감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도 사실은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시면 이해는 근거를 해야 되기 음, 때문에 근데 근거가 방금 읽은 게 근거잖아. 읽은 내용이 근거가 돼야지. 내용을 빼면 자꾸 내용이 없으면 어떤 설명도 불필요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네네네. 더 여기 그 조건에 보면 일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라고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썼던 그 사건의 계기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 기능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용적 측면 접근하면 인물의 정석 표출로 가면 되는데 네네. 아니 이 사건 어려워 죽겠는데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쓰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냐 사건과 관련돼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사건이 어려워서 지금 사건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만나는 것도 사건이야. 둘이 헤어지는 것도 사건이고 죽이려고 하다가 풀어주는 것도 사건이고 사건을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안 풀려 나가는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걸 또 사건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스토리를 요약한다. 위쪽에 있는 내용을 결국 요약한 게 1번이잖아요. 위아래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 방금. 그 시를 통해서 뭐 과거에 만났었는데 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둘이 그러니까 그걸 또 요약하면 연분의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 길게 느려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자꾸 압축 분석을 해서 제가 그 작품을 분석하라는 이유는 그 내용을 좀 길게 풀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걸 점점점 한마디로 요약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 작업이 능수능란해지면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의문들이 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계속 반복되는 답 같은데 지금 여기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방법을 딱딱딱 하면 해결되지 않고 내가 자꾸 분석해서 길게 이야기도 만들어보고 걔를 좀 추격해보고 더 추격해보고 더 추격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그걸 방법이라고 한다면 해결하려면 그 방법이 필요하겠지 일단은. 그러면은 그 아까 1번에서 사면의 계기가 재주로 인해서 용서해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거를 전제로 잡고 그 기능을 보면은 그냥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게끔 그 계기를 주는 촉발의 기능을 한다. 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그것도 이제 뭐 하여튼 그래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방금 위쪽에서 요약을 한 거잖아. 1번 문제는 요약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그러니까 관계를 알게 되고 얘가 글 잘 쓰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살려주는 거. 그게 한 묶음이야. 결국은 알게 되고 살려준다. 처음과 끝은 그거고 중간에는 문인적 능력도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알게 되고 살려준다. 맞죠? 묶으면 그 묶음을 한마디로 말하는 그죠? 그런데 그 두 번째 문제는 그건데 그 중에 특히 시가 뭔데 거기서 이거잖아요. 지금 방금은 말로 푼 거야. 스토리를 위아래에 있는 시를 중심으로 한 위아래의 스토리를 말로 묶은 거야. 알게 되고 살려준다. 그때 시가 뭘 했는데 이거잖아요. 시가 뭘 했는데 그죠? 이게 단순하지 않아. 방금 말한 것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좁혀졌으면 좋았겠어. 똑같은 아까 말했던 것 같아. 그러나 요 시만 들여다보니까 방금 아까 쓸쓸해요. 좀 자책도 하고 있네요가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 안에 시가 들어있는데 보니까 얘는 약간 더 서사적인 거를 말하고 있고 알았어. 살려줘서는 서사적인 거잖아. 근데 얘는 그 서사 속에 들어있는 뭐다 결국은. 감정은 안 드러났다는 거. 그렇게 낸 것 같아요. 이 의도가. 여기의 의도가. 이 문제의 흐름도가. 감정 드러나
그러니까 여기는 사건이, 여기는 서사가 있는 거고, 스토리. 시에는 당사자의, 밖에는 당사자의 겪은 서사 스토리. 시에는 당사 겪었던 마음. 쉽게 말하면 이게 의도인 것 같다는 거야. 참 어렵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 이유가 출제자는 그거를 의도한 것처럼 좀 느껴진다 이거지. 왜냐하면 위에서는 이 사람의 스토리를 좀 사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정리하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연결해서 그 스토리 내용 속의 시는 결국은 정서를 그렇게 유도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하면은 그 기억도 있잖아요. 기억 시합류사. 네네. 여기서 보면은 1 포함해서 네. 시의 기능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니은을 그렇게 보게 되면 기억 시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개인의 정서가 드러나는 내용의 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냥 서사적으로 사실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랑의 전달 기능을 한다고 봤는데 하나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보고 하나는 이렇게 내용적인 정서 측면에서 보고 따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시각과 다르게 제가 생각할 때 잘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기억도 사실은 정서를 드러내요. 시는 드러내는 거야 원래. 내가 덜 드러나니까 안 드러나, 내가 보기에 덜 드러나니까 안 드러나는 거야가 아니라 이게 자체가 뭐예요? 이 풍경을 본 다음에 느낀 감흥이 시 속에 있어요. 그 정서가 드러나는 게 맞아. 기억이든 니은이든. 다만 이것도 그렇게 질문하면 역시 사건의 계기가 되는 거를 역시 같은 방식으로 스토리를 요약했어야 되는 거죠. 니은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필요한데 두 번째 이제 두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답이 보조줄에 삽입된 시의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니까 일단 소정 정인 거 드러나고 이것도 이제 애매한 게 있고요. 그러면 두 시의 공통점을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이 문제 이 작성 방법에서 고전 1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고전 소설에 삽입된 시의 기능 두 가지를 말하긴 하는데 이게 기억, 니은을 근거로 하라고 했으니까 근거로 해서 요 두 개에 공통되는 거 두 개를 말하는 건지 기억에 나타나는 거 하나, 니은에 나타나는 거 하나를 말하는 건지도 약간 애매하다 일단. 그러니까 애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 혼란이 뭐 명확성은 떨어진다. 일단은 참 일단은 정서야. 둘 다 시니까 자기 감정을 드러냈다고.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까? 버드나무 가지를 바라본 그때 풍경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버드나무가 되게 멋지다는 감정을 드러낸 거라고. 그 정서예요. 오케이? 그게 니은보다 덜 드러났다고 해도 드러난 거라고. 그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런데 애매한데 기억과 니은의 각각일지. 근데 방금 정서는 공통이었죠. 그럼 또 공통을 한번으로 가야 되지 않나? 맞죠? 그 인정해야 돼. 방금 기억, 니은의 정서 표현 그러니까 기능을 쓰세요 했을 때 정서를 표현하는 기능이라고 말했다면 공통점이라고. 그럼 두 번째도 공통점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답을 쓰는 계열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럼 두 번째는 뭘까? 그것도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 두 번째 답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거 뭘까, 혜원님? 이걸 알아야 답을 쓴다. 혜원님한테 물어봤어. 그래야 답을 쓸 수 있어. 두 번째 답을. 네. 두 번째 늘 쓰려면 두 번째 공통점에 답을 쓰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그거예요. 그런데 기억과 니은이 다른 사건이 다른 이야기거든. 나뉘어 있으니까 분야가. 근데 어떻게 묻지? 어렵죠?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나 시를 통해서 임금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줬죠. 왜 살려줬다고요? 오케이.
그렇기도 해요. 맞아요. 시를 잘 써서. 맞죠? 기억도 그 다음 내용이 어때요? 이걸 양소유가 말한 거야. 노래한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서사는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서사. 지금 내용 분석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왜 만나죠? 어? 양생의 시를 읊어서. 그다음 스토리를 여기 안에 있는 걸로 엮어서 끝까지 만들어야 돼. 그림을 그려봅시다. 양소유가 서서 양소유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못 봤어요. 버드나무 가지를 본 거야.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노래로 한 거야. 그걸 누각에 있던 여인이 들은 거야. 이래요. 그럼 이 여인이 이 노래를 듣고 어땠을까? 좋았다고 느꼈겠죠. 뭐가 좋아? 그럼 아까 니은하고 달라요? 니은하고 다르냐고. 왕이 진채봉이 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의 느낌과 이 진채봉이죠. 또 똑같아요. 그 진채봉이 또 양소유의 이번에는 노래를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 그럼 이게 공통적이지 않을까? 여기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각자는 정서를 드러낸 거야. 그 다음은 누구냐는 거지. 참 듣는 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능으로 본다. 여기에서는 그게 뭐 완벽한 어떤 이론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는 말하는 자의 감정을 다 드러낸 거야. 그거 인정하죠? 두 번째는 하나는 왕, 하나는 여인. 어떤 여인인지 몰랐죠, 이때.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어땠다고? 둘 다 뿅 같다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근데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섬세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어떤 이론을 끌고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아무리 개념 정리를 잘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념은 몰라도 된다는 말을 제가 극단적으로 합니다. 근데 알아야 되긴 해요. 근데 내용 파악만 잘 돼도 문제는 풀립니다. 로 일단 정리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왜 그러지? 오늘 너무 열띤데? 좋아요. 너무 좋아. 이런 말을 질문했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하고 근접해 찾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쉬었다가 짧게만 조금만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열떠서 막 행복해요. 좀 쉬죠. 좀 쉬죠. 오늘 행복한 시간이에요. 잠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이게 어떻게 끄죠? 아, 준다.